자, 이제 회원가입 기능 만들어 볼 시간을 좀 드릴 거예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중복 체크는 일단 생략하셔도 되고, 공백 입력 검증은 하셔야 되고, DBA 데이터가 추가되는 것까지 진행을 하시는데, 자, 이 기능을 하려면,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추가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있을 거예요. 일단, 테이블이 필요하겠죠? 테이블의 이름은 멤버라고 하겠습니다. 멤버 또한 키워드로 존재할 거기 때문에 쿼리 만드실 때 백틱 빠뜨리지 마시고요. 멤버 테이블 하나, 여기에 들어갈 컬럼만 좀 명시를 해 드릴게요. ID, 데이트, 데이트, 그다음에 로그인 ID, 그다음 로그인 패스워드, 그다음에 네임까지. 네임도 백틱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컬럼을 만드시는데 데이터 타입이나 제약사항 같은 거 필요한 것들은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뭔가 본인이 만든 게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제가 나중에 작업하고 커밋 해드린 거, 그 db.txt 파일에다가 우리 쿼리 보관하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저장해서 커밋 드릴 거니까 그걸로 좀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일단 해보시죠. 다 하신 분은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까지 진행을 해보세요. 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이만큼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일단은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우리한테 필요한 컬럼이나 이런 것들도 알고 있으니까 바로 한번 만들어 보죠. 아티클 테이블 만드는 거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도록 할 거고요. 자, ID 그냥 둬도 되겠죠? 따로 건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만큼도 마찬가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로그인 아이디 필요했으니까 이 녀석 넣어주고, 아이디는 뭐 그렇게까지 길 필요가 없으니 한 20 정도로만 낮춰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아이디 낱말까지 그냥 둘 거고요. 바디 대신에 로그인 패스워드 들어와야겠죠? 패스워드도 텍스트로 둘 필요 없으니까 바차로 이 녀석도 한 20 정도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임이라고 하는 거 하나가 더 필요하니 얘도 한 20 정도로만 놓도록 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암호화라는 걸 신경을 안 쓸 거기 때문에 패스워드를 이렇게 작게 했지만 나중에 실제로 비밀번호 같은 걸 다루게 된다면 무조건 암호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패스워드 말고도 일반적인 개인정보가 될 법한 데이터들은 다 암호화로 보관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컬럼들이 크기가 조금 큰 편입니다. 왜냐면 암호화를 하게 되면은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보여드리면 자, 제가 지금 쓴 코드가 뭘 뜻하는지 그렇게까지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데 저는 지금 테스트라고 하는 이 네 글자의 텍스트를 암호화를 한 거예요. 이 SHA라고 하는 건 Secure Hash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그냥 암호화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 256이라는 뭐랄까 이거는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 크기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그냥 테스트라는 이 녀석을 암호화한 겁니다. 길죠? 실제로 영어 소문자와 숫자가 중구난방으로 섞이면서 되게 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니까 20은 좀 작습니다. 보통 더 크게 작업을 해주긴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이런 걸 직접 지금 넣을 건 아니라서 그리고 이거는 글자가 길어진다고 실질적인 데이터가 길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길이는 비슷해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자, 내가 처음 지금 테스트를 했을 때 값을 저장해 놓진 않았지만은 메모장이 이거밖에 없군요. 네, 여기다가 할게요. 자, 지금 현재 나온 값이 이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할 겁니다. 바뀌었나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랜덤으로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연히 해쉬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그냥 알고리즘을 통해 이게 변환된 거지 이 녀석들이 어떠한 난수 발생처럼 랜덤으로 그 값이 매번 바뀌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일정한 규칙을 통해 문자가 바뀌게 될 거고 이렇게 바뀐 녀석을 우리가 이제 암호화가 있으면은 복화라는 개념도 있는 건데 복화를 한다면 얘가 다시 테스트로 줄어들겠죠? 이렇게. 근데 안타깝게도 SH256이라고 하는 저 해쉬 알고리즘은 복화 개념이 없어요. 이걸 없애놓은 이유는 그냥 간단해요.
복호화를 너무 쉽게 해버리면 보안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못하게 애초에 기능을 만들지 않은 겁니다. 반방향이에요, 얘는. 양방향이 아니라. 근데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해시 알고리즘 중에서는 복호화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녀석도 있고 그렇지 않은 녀석도 있는데 웹에서는 보통 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SHA-256이라고 해서 이거 나중에 우리 같이 해볼 거니까 근데 지금은 거기까지 생각을 고려하지 않을 거라서 이렇게 테이블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테스트용 데이터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 이런 것도 하나 복사해서 만들어 줄게요. now 그 다음에 타이틀이 아니라 로그인 아이디 여기에는 유저 1이라고 할까요? 유저 1 패스워드도 유저 1 일단 패스워드는 1234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디 대신에 이제 네임이 들어가야 되고요. 네임에는 유저 1 이렇게 텍스트 데이터 만드는 쿼리까지 하나만 넣어놓도록 하죠. 그리고 테이블 하나 추가됐으니까 그냥 조회하는 쿼리 하나도 남겨놓도록 하고요. 이 녀석 실행 한번 시켜주고 멤버 조회해보면 들어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만큼의 내용을 제가 db.txt에다가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관을 해놓으면 테이블 만드는 쿼리, 멤버 테이블 만드는 쿼리, 테스트 데이터 만드는 인서트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이렇게 쿼리를 직접 복사에다가 관리를 안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쿼리 편집기에서 혹은 데이터베이스 자체에서 이런 쿼리문들을 스크립트로 뺄 수 있어요. 그런 기능들은 웬만한 이 툴들이 다 가지고 있는 기능들 중 하나인데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우리는 지금 간단하게 진행을 하니까 그렇게까지 안 하고 간단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은 만들었으니까 바로 기능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일단은 명령어부터 추가를 해볼까요? 저는 회원 관련 기능이 게시물 관련 기능보다 위쪽으로 가는 걸 선호하는 사람이니까 이 자리에다가 붙여넣기 하나 해주고 여기 else 붙여줄게요. 얘를 바꿔줄 겁니다. 멤버 조인으로 그리고 게시물 작성이 아니라 회원가입이죠? 만들어주고요. 입력을 받을 겁니다. 아이디부터 해서 비밀번호 그 다음에 비밀번호 확인 이름 4가지 정보를 입력을 받을 거예요. 변수 이름도 상황에 맞게끔 바꿔주도록 하고요. 자, 그럼 입력을 받고 나면은 우리가 이 입력받은 값으로 DB에 넣어야 되죠. DB에 넣는 방식은 지금 이거 복사해서 갖고 왔는데 이거 그대로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쵸? 여기 쿼리문만 살짝 우리 상황에 맞게끔 바꿔주고 set 그냥 두고 타이틀 대신에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 여기는 name 이러면 쿼리는 끝났죠? 쿼리를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인설트 날려줘야죠. 이것도 필요하겠네요. 근데 아이디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회원가입을 했을 때는 몇 번 게시물 이런 식으로 보여줄 게 아니라 그냥 땡땡님 뭐 가입을 환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이디는 뺄 거고요. S님 가입을 환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보여주도록 하죠. 저기서는 이름 가지고 보여주도록 할게요. 아니다. 로그인 아이디로 하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죠? 그리고 이런 것도 하나 넣어줄까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인설트 하는 거는 처리를 했는데, 이제 검증할 것들이 좀 남았어요.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고, 이제 검증. 중복 체크는 지금 생각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공백 입력 검증만 처리를 해주면 이 기능은 얼추 되겠네요.
그리고 비밀번호가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냐도 공백 검증할 때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방식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때 이미 해봤던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시도할 수 있겠죠? 자, 일단은 문제가 있을 때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무한 루프 안에 가둬야만 한다. 가두는데 일단 아이디 입력 받아야겠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사용되는 것들이 밑에 있는데 여기서 만들어지면 곤란하니까 만들어지는 거는 이 위쪽으로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어차피 이 작업을 해야 되니 한 번에 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패스워드 체크 같은 경우는 굳이 밖으로 뺄 필요가 없긴 하겠지만 그냥 하는 김에 같이 진행을 할게요.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고, 자, 아이디 입력을 받습니다. 받았는데 뭐가 필요하죠? 우리가 입력받은 이 로그인 아이디라는 값이, 이 녀석의 값이 길이가 이 랭스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길이가 0과 같으면 얘는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된 거니까 아이디는 필수 입력 정보입니다. 이런 거 하나 보여주고요. 컨티뉴 보내버리면 되겠죠? 얘가 하나가 더 써졌네요. 이러면 아이디 공백 검증 된 거죠? 컨티뉴를 만나지 않고 무난하게 밑으로 내려왔다면 브레이크로 탈출할 수 있게. 자, 비밀번호 마찬가지 와일문 하나 열어주고요. 트루 넣어주고 비밀번호 입력하는 거 들어가겠습니다. 비밀번호 확인도 같이 들어갈까요? 자, 이거는 우리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때 어떤 방식으로 했었죠? 일단은 비밀번호 입력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을 때 공백 체크를 했었나요 저희가? 아니면 비밀번호 확인까지 입력하고 나서 체크를 했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번에는 그냥 전에 뭘 했던지 상관없이 그냥 비밀번호부터 검증하도록 할게요. 만약에 해야 되는 검증 내용은 동일합니다. 로그인 패스워드가 가진 랭스가 0과 같다면 비밀번호는 필수 입력 정보다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없다면 이제 비밀번호 확인으로 내려가 줘야겠죠? 근데 비밀번호 확인에 문제가 생겼다면은 여기를 또 공백으로 입력을 했다면은 거기서 다시 비밀번호로 올라가든지 여기로 올라가든지 해야 되니까 어떤 방식이 좋을까? 여기서 맞고 얘를 입력을 안 한 경우는 체크를 하지 말고 그냥 검증을 통해서 넘어갈까요? 아마 베이직 아티클 때도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패스워드가 가진 값과 패스워드 체크가 가진 값이 같지 않으면 이라는 검증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입력을 안 하면 뭐라 할 거고 입력하고 넘어왔는데 얘를 입력을 안 하면 둘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걸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없이 뚫고 내려왔다면은 다음으로 이름 입력하도록 하면 되겠네요. 브레이크를 하나 넣어줘서. 자, 그 다음에 또 와일 여기서 이름 입력받는 거 올려주고요. 검증해야 되는 거는 동일하겠죠? 메인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랭스가 이와 같다면 이름은 필수 입력 정보입니다. 보여주고요. 컨티뉴. 그리고 무난하게 내려왔다면 브레이크. 이런 느낌으로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문제없이 코드가 내려왔다는 얘기는 실제로 입력을 뭐라도 다 잘했고 비밀번호 일치하고 있는 상황일 거니까 실제로 데이터 넣고 인서트 하는 것까지 문제가 없겠죠. 자, 테스트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멤버 조인 여기서 공백 입력 막아줄 거고 아이디 공백 입력 막아줄 거고 틀리면 틀렸다 일치하면 일치했다
그다음 이름도 공백 입력 막아줄 거고 입력하면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가서 확인까지 잘 들어왔죠? 우리가 기본적인 로직의 흐름은 베이지 아티클 매니저 때 했던 거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새로 적용할 부분들만 잘 체크를 하면은 사실상 별반 어렵지 않은 기능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눈에 살짝 밟힌 게 하나 있어서 이것만 좀 고치고 갈게요. 뭐냐면 우리 애초에 최초 명령어 받을 때는 트림을 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뭐 게시물 작성이라던가 이런 데서 입력받을 때는 트림을 제가 안 넣었네요 다. 이거 좀 넣어주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들을 이걸로 찾은 다음에 이만큼의 값으로 붙여넣기를 해줄게요. 점까지 좀 붙이면 좋을 텐데, 그죠? 세미콜론 하나를 지운 여기까지만 표를 해야겠네요. 그 다음에 넥스트 찾고 여기 가서 붙이고 넥스트 찾고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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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끝났네요. 이렇게 안 하고 사실 리플레이스 기능을 사용을 해도 돼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렇게 해도 몇 개 안 될 거라 제가 그냥 했는데 좀 고칠 게 많았다면은 리플레이스 기능 같은 거 쓰시면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인 기능 일단 가볍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 기능을 좀 수행을 해줘야겠죠? 근데 중복 체크 기능을 하려면은 이제 우리 코드적인 부분에서도 당연히 막아줘야 돼요. 실제로 중복 체크 기능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로그인 말고 회원가입에서 이게 지금 네이버에서 회원가입하는 페이지인데 아이디를 제가 입력을 해요. 그리고 얘는 이제 넘어가면 다음 거 입력하기로 넘어가면 뭐라 해요? 이거는 이제 중복이 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애초에 이거 가지고 뭐라 한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용할 수 없대요. 다른 아이디를 입력하래요. 떴죠? 처음엔 없었던 건데 없어요? 입력하고 넘어가면 떠요. 이게 떴다라는 건 지금 이 사이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사이트는 제가 여기서 입력을 마치고 비밀번호 입력하려고 커서가 이쪽으로 넘어간 그 순간에 어디 갔다 온 거예요? DB 갔다 온 거예요. DB 가서 내가 입력한 이 아이디, 이 값이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나를 따져보고 온 겁니다. 이거 안 하면 DB 안 갔다 오고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왜냐면 여기 네이버도 결국에는 이런 데이터들, 회원의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보관을 하고 있을 텐데 그 서버를 갔다 오지 않고서는 얘가 있나 없나를 알 방법이 없죠. 무조건 갔다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상황에서 아이디를 입력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입력을 대기하고 있다가 엔터를 딱 치면 아이디 입력이 끝났죠. 그 다음에 필수 입력 검증, 공백 검증 체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된다는 거예요? DB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DB를 가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쿼리문을 짜야 되고요. 그 쿼리문을 CQ SQL이라는 걸 통해서 쿼리문을 짜줘야 되고 그리고 그 쿼리문을 날려야죠. 날린 다음에 있나 없나를 어떤 결과를 받아오겠죠. 받아온 결과를 통해서 진짜로 있다 없다를 따져보고 문제가 있으면 너 이거 이미 중복됐어 사용 중이야. 그러니까 다음 기능 못해. 다시 입력해 돌려보내는 거고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 이건 사용 가능해 하고 다음으로 넘겨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목표는 아주 간단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갔다 와야 된다. 갔다 오기 위해서는 쿼리를 짜야 된다. 쿼리를 짰으니까 날려야 된다. 날린 결과를 받아와서 그걸로 검증을 해야 된다. 그렇죠?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그냥 써볼게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거는 굳이 DB 갔다 올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 먼저 검증을 하고 그 밑에서 쿼리를 짜겠습니다. 어펜드를 사용해서 여기다가 어떤 쿼리를 날려주면 좋을까요? 얘는 지금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만 필요하죠. 실제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뭔가를 할 게 아니에요. 로그인이었다면 실제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거기에 들어있는 비밀번호랑 내가 입력한 비밀번호가 맞는지 검사를 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을 텐데 얘는 지금 아이디가 그냥 중복이 됐냐 안 됐냐만 따져보면 돼요. 그럼 실제로 데이터를 다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있다 없다의 결과만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썼던 select row int value 같은 거 쓰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select row 불림 value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냥 이것도 활용해 보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똑같이 써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이걸 한번 활용을 해볼 건데 결과적으로 얘가 하는 일은 로직은 결은 다 똑같아요. 리턴 값을 이제 true냐 false냐를 남겨주기 위해서 얘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런 겁니다. 리턴을 할 때 어쨌든 키셋 row라는 녀석이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서 또 키셋을 따져요. 따져서 얘가 지금 1과 같냐라고 해요. 이만큼의 결과가 1과 같냐라고 물어봐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이만큼의 결과가 1이 아니면 다 이걸 거죠. 그렇죠? 제가 만약에 select를 id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뭐 3번의 원을 조회를 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는 3일 거잖아요. 그럼 1과 같냐를 물어봤는데 틀리다고 하겠죠. 근데 이 1은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냥 박혀있는 1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까 select row int value 같은 경우에는 count를 굳이 하지 않아도 count라는 집계함수를 사용해서 0과 1로 띄우지 않아도 id라는 컬럼의 값을 가져와도 해결은 돼요. 마이너스 1이냐 아니면 마이너스 1이 아니냐 따져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그냥 컬럼을 조회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메커니즘은 똑같고 로직은 비슷하고 해야 되는 일도 비슷하고 결도 똑같은데 이런 이제 디테일이 좀 다르니까 우리가 사용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럼 이 녀석은 직접 컬럼을 조회할 게 아니라 카운트를 꼭 써야만 하겠죠. 카운트를 써서 0과 1 둘 중에 하나를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1과 같으면 true, 1과 같지 않으면 false 리턴을 할 거니까. 그래서 그 상태로 만들기 위해 카운트를 사용을 할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냥 카운트를 쓸 게 아니라 사실 그냥 카운트를 써도 돼요.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런 카운트를 그냥 써도 어차피 있으면 1이고 없으면 0이에요. 그렇게 써도 전혀 상관은 없는데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쓸 겁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저 아이디가 아니잖아요. 로그인 아이디죠. 이렇게 갈 겁니다. 근데 이렇게 쿼리에 지금 조회를 하겠다라고 한 게 이제 그냥 우리 SQL YOG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 아티클이 아니죠? 멤버죠?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자 이거거든요. 이 쿼리 날리겠다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입력한 아이디가 유저 1이라면 이 쿼리를 날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결과 어떻게 나와요? 1 나왔죠. 만약에 없는 거 해요. 결과 뭐 나와요? 0 나올 겁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 자, 이거는 어떠한 특정 값을 남기는 게 맞나요? 여러분들 자바 공부하실 때 처음에 이제 데이터 타입 중에 불림 같은 거 공부하실 때 트루 폴스 남기는 그 명제 상황 생각을 해보면 부등호는 뭐 1보다 3이 크다 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의 답은 어떠한 숫자 값, 데이터 값이었나요? 그냥 뭐 1이다, 2다 이런 식으로 명확한 1차원적인 값이 나올 수 없죠. 이거는 맞다, 틀리다로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자,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딱 그거 아니에요? DBMS도 참과 거짓에 대한 명제를 0과 1로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 id라고 하는 그 컬럼이 가지고 있는 숫자를 세봤더니 얘가 0보다 커? 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유저 2는 없죠. 그럼 이 id로 그 셀렉트가 되면 이 조건 따져서 조회가 되면은 결과 없잖아요. 0이죠. 0은 0보다 크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그럼 얘가 거짓이라고 0이라고 뱉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된다. 0과 1이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보셔도 돼요. 얘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0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0이 0보다 큰 경우는 없어요. 근데 얘가 이제 결과가 존재를 하면 이게 유저 1이었다면 결과가 있을 거니까 얘가 1이 나오죠. 그럼 1이 0보다 큰 경우는 존재를 해요. 이것만 따지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참과 거짓은 0이 거짓이고요. 1이 참입니다. true, false예요. DBMS에서 0과 1을 그렇게 따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등호를 사용해서 우리가 쉽게 또 true, false 따져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쿼리 입력이 완료가 됐으면은 이제 날려줘야죠. dbutil에 있는 select row boolean value라고 하는 이 녀석 날려줄 건데 얘는 당연히 boolean 타입의 어떠한 값을 리턴을 해줄 거니까 boolean 타입으로 변수 하나 만들어서 받아줄 거고요. 자, 이 녀석 이게 true가 리턴이 되었다. 이 select row int value에서 boolean value에서 true가 리턴이 되었다. 그럼 이 경우겠죠? true가 됐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그 데이터가 있어서 중복이 된 경우예요. 그죠? 중복이 안 된 경우면 false가 리턴이 될 거고 그렇다는 건 우리가 조건에 이 녀석의 값을 그냥 활용하면 되겠네요. 우리는 중복이 된 경우를 막을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름을 일부러 is login id duplicate까지만 지은 게 이거 중복됐어?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얘가 중복됐어 라고 하면 true죠. 아니 중복되지 않았어 하면 false예요.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줄 거고 F를 사용하죠. 여기에는 이제 로그인 아이디 넣어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ontinue까지 이래야 정상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아이디 입력 받을 거니까. 그리고 문제없이 밑으로 내려왔다면 이런 거 하나 보여주면 좀 더 깔끔할 것 같고요. 여기도 이런 디테일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게 아니라 멤버 조인 하는데 아이디에다가 지금 현재 유저 1이라는 애가 있어요. 막았죠. 유저 2는 없어요. 뚫리죠. 이렇게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실제로 잘 들어오는 것까지 문제가 없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상황에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자, 아이디 이제 중복 체크 기능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멤버 테이블이 갖고 있는 로그인 아이디라고 하는 이 컬럼은 중복된 값을 가질 확률이 이제 사라졌죠. 개발자가 강제로 인설트를 밀어넣지 않는 이상 중복된 값은 없을 거예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상황 속에서는 그죠? 중복 체크가 걸릴 거니까. 자, 그럼 더 이상 이 컬럼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있네요.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추가해주면 좋은 제약사항이 중복 불가라고 했던 유니크 같은 거 하나 넣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유니크. 네. 그리고 이 쿼리를 다시 남겨드리도록 하죠. 이렇게. 그럼 이제 테이블을 지웠다가 다시 만들 때 유니크도 같이 섞여서 만들어질 거니까. 자,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이미 만들어진 테이블 밑에다가 얼터 테이블 같은 걸로 컬럼을 수정해도 전혀 상관이 없겠죠? 그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디파이 컬럼 같은 거 사용해서. 그러면 지금 내용 회원가입 기능에 아이디 중복 체크도 처리했고 공백 검증 다 처리한 이 상황 커밋으로 코드 하나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